조선 후궁열전. 총애받은 후궁으로 강화도에서도 광해군을 모시지만 영모로 죽임을 당한 소용 임씨. 소용 임씨는 광해군의 후궁 중에서 가장 총애받은 후궁으로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왕이 끝까지 사랑하여 함께 거처한 자는 임씨, 정씨 두 소용이 있다고 하는데 임씨가 그녀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낸 임국로, 아버지는 대사성을 지낸 임몽정이고 어머니는 임몽정의 첩이며 인조 6년인 1628년에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된 임취정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소용 임씨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서 자랐는데 광해군 2년인 1610년에 외할머니가 연주를 타서 궁중에 바쳤으며 용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약은 데다가 아첨을 잘 부려서 총애를 얻었습니다. 임소용은 부제학 몽정의 첩의 딸이며 판서 취정의 진려이다. 일찍 부모를 잃고 그녀의 외가에서 자라 임씨 집안과는 인연이 끊어져서 서로 알지 못하였는데 경술년 나이 13살에 그 외조모가 연주를 타서 궁중에 바쳤다. 취정이 막 건주 목사가 되었다가 말을 듣고 매우 놀라 그를 보내 중지시켰으나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취정이 광해군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 해 갔을 자리를 옮기지 못하였고 얼마 후에 조금 승진되었으나 가문이 화를 입었다. 연려실 기술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 그러나 이런 기록은 정사와 상반되는데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임취정이 자기 형인 임몽정의 첩의 딸을 후궁으로 들여보냈으며 나날이 총애가 높아가 이이첨과 비슷한 권세를 누렸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임취정은 형조참의 좌승지, 이조참판, 예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광해군 시기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소용 임씨와 임취정은 몰락하였는데 또 다른 후궁인 귀인 윤씨는 처형되고 다른 후궁들은 유배를 갔지만 소용 임씨만은 운 좋게 살아남아 강화도로 가서 광해군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용 임씨가 이기와 김자점의 뇌물을 받고 광해군 앞에서 비호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9월 1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623년명 천계 3년 주광의 논어를 강하다. 호패패조 후궁의 문제 등을 논의하다. 임씨는 일찍이 이기 김자점이 고변당할 당시 두둔해준 공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아 죽지 않았으므로 위리에서 패주를 모시게 되었다. 인조 6년인 1628년에 유효립 등 대북 세력이 광해군을 상왕으로 삼고 인성군을 추대하려는 모반을 꾀한 것이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유효립은 국내 사람들과 짜고 궁중에 들어가 인조를 살해하고 광해군을 상왕으로 삼고 인성군 이궁을 새로운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실행을 위해 그는 먼저 계룡산으로 천도하는 것과 인성군이 왕이 되는 것이 천명이라는 비결을 유포함으로써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아울러 몰래 가마를 타고 서울로 가서 전 세마 허유 등과 모의하고 도감초관 윤기륜 등 정권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과 결탁하는 한편 궁궐의 내시와 대궐문의 수문장까지 포섭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조 6년인 1628년 1월 4일 대궐문을 열고 임금의 침전에 곧장 들어가기로 작전을 짰고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몰래 잠입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루 전인 1628년 1월 3일 죽산에 사는 전 부사어적의 고변으로 탄로가 나버렸고 난을 기획한 유효립 등 관련자 50여 명은 모두 잡혀 처형되었습니다. 반면 공을 세운 어적 등 11명은 영사공신에 책봉되었는데 비극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영모 관련자와 광해군이 밀지를 서로 주고받았고 광해군이 강화에서 인성군과 연락하여 지배 하인들을 모아 군사로 삼았던 사실이 탄로났습니다. 유배인들끼리 서로 서신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 밝혀진 것으로 경비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었습니다. 유백수는 당시 중추부 당상관인 첨지 중추부사로서 이들의 경비를 맡은 책임자였는데 경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죄로 복위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할 처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전에 쌓았던 공을 참작해 인조는 그를 죽이지는 않았고 경상도 장기현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장기에 온 유백수는 3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다 1631년 5월 22일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유효립의 종이 강화도까지 와서 광해군의 내관, 궁녀 등과 내통하였다는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는 임씨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당시 광해군의 다른 나이는 작은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고 임씨도 스스로 찔렀으나 죽지 않아서 잡혀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1월 3일 율축 6번째 기사 1628년명 천계 8년 호유 영모사건을 진압하여 관련자를 국문하고 처벌하는 내용. 상위 국정에 하교하기를 흉도들이 강화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내통했으니 일이 매우 흉참스럽다. 광해가 의리 안치되어 있는 곳에 가 있는 나인들도 잡아다가 국문하라 하였는데 강화의 안치를 감시하고 있는 별장 권득수가 또 치게 하기를. 역적 효리배 종이 지난해 겨울 2번이나 본 강화부에 와서 안치를 수직하고 있는 내관, 관비 등과 안팎으로 내통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또한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 금부도사가 본부의 관원과 함께 광해군의 침전문 밖으로 나아가니 광해가 문을 막아서서 통곡하였다. 나인 한 사람은 작은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즉사하였고 예영, 임소원임도 스스로 찔렀으나 절명하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잡아왔다. 그런데 이들은 자복하기도 하고 자복하지 않다가 죽기도 하였다. 임금이 안팎이 엄하지 않았다 하여 지킨 자를 처벌하고 또 한방에 있던 임소용을 잡아와서 대궐들에서 국문하였으나 끝내 그 편지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임을 몰랐다. 신음이 국청의 여러 재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옛 임금의 총희가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도 막지 못하고 또 그 형을 받는 것을 내려다보고 지휘하였으니 후세에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연려실기술 인조조 고사본말. 속잡록에서는 임씨는 이때 잡혀와서 국문을 받다가 처형당한 것으로 나오지만 승정원 일기에서는 국문을 받던 도중에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승정원 일기. 인조 6년 무진 1월 20일.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비옴. 죄인 애영 등이 물고가 났다는 개사를 올렸다. 죄인 애영 어용이 박영달민 갱정석덕 김유는 물고가 났다는 개사에 대해 개하였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총애받은 후궁으로 강화도에서도 광해군을 모시지만 영모로 죽임을 당한 소용 임씨였습니다.